자, 그래서 150페이지 2번 지구단위 계획 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자,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 중 3호와 5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된다. 다만 이를 내용을 하는 지구단위는 그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3번하고 5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3번, 5번 암기 모두 괜찮아요.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이 뭔가 이게 필요하지. 3번, 5번은 나중에 암기하고 지구단위 계획에는 자 이런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 일부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하나의 도시 일부를 이루고 개발하는 거요. 그러면 이만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여기를 개발한 다음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먼저 토르 배치하면서 블록 계획서겠죠. 단지를 얼마 크기로 할 건가 이렇게 단지를 6개 이렇게 6개 나눠놓고 4번 읽어볼래요? 4번 도로를 둘러싼 일단의 구역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로 구역 줄여서 쓰면 뭐라고요? 가로구역 가구. 그래서 가로구역의 크기는 얼마 크기로 할 건가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한 데 가서 보게 되면 이 개발계획 보게 되면 1-1 표현했어요. 1-2 1-3구역 2-1 2-2 2-3구역 1-1은 고밀 이런 말 나옵니다. 중밀 그리고 저밀 여기도 고밀 여기는 상업하고 업무 중밀 이러면 자 고밀하고 중밀은 아파트 부지고 고밀 중밀 아파트 부지고 저밀은 뭡니까? 저밀은 단독주택이고 그러니까 고밀은 아파트인데 주로 고층이고 이 중밀이 보통 평범한 아파트 이런 얘기입니다. 크니까 이걸 좀 더 쪼갤까 이렇게 면적들이 너무 크니까 큰 블럭을 갖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블럭도 만들 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신도시는 어디가 핵심입니까? 하면 2-2 블럭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상업하고 업무는 여기서 다 하고 나머지 주로 아파트 위주로 꾸미고 그러면 이제 3번 읽어봐요. 3번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몇 개 클래스 다 정해져야 돼요. 이 단지에 여기에다 뭐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이쯤 여기에다 뭐 만들고 초등학교 만들고 초, 중, 고 배치하고 그러면서 상업 업무가 여기에 있으니까 상업 업무가 아파트 이쯤 해가지고 3개 필체해가지고 이 핑크색이 연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근린상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필지 근린상가 여기는 단독이니까 근린상가 필요 없고 이쯤 해가지고 여기가 근린상가다. 그러면 여기는 이 중심상업은 여기가 중심상업이다 그러면 중심상업은 이것은 빨간 진한 빨강이 들어가면 거기가 중심상업이고 여기서 이제 상업기는 백화점도 여기 들어가고 뭐 나이트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업무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주 생활 상권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모이겠네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이만큼 여기에다 우리가 주민들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공원 만들어 놓고 이쯤에다가 공용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게 전부 다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예요. 얼마 크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구 단위에 다 이미 찍혀져서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3번이고 4번 이거였죠. 블록 크기였고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도를 높여 최고한도, 최저한도.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뭔데? 중심상업인데 지구 단위계 가지고 중심상업이면 전국 어디든가 위락이나 숙박이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가지고 우리 여기 개발할 때 여기는 위락 숙박이 금지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중심상업의 위락 숙박이 되는데 여기서는 위락 숙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로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것은 지구 단위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지역하고 지구하고 둘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지구가 우선 지구, 구역 만난다 그러면 구역이 우선합니다. 지구 단위 만나면 얘가 가장 특별해. 지구 단위 계획이 딱 지정되면 그 안에 모든 규제는 지역, 지구, 구역을 무시하고 전부 다 뭐에 의해서 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한다. 그러니까 용도 제한도 지구 단위는 다 하고 건폐율. 자, 이 블록 건폐율 얼마입니까?
57%, 용적률 얼마나 328% 이런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자 이게 지금 점일 단독 택지 분양할 때 자 중간에 또 이러고 도를 만들어 놓고 단독 택지니까 필지가 짧겠죠. 도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필지 분양, 필지를 막 분양하고 이렇게 이제 단독 택지는 한 필지 한 필지 분양하고 이랬죠. 팔 때 이걸 갖다 이렇게 한 필지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하나의 획지로 건설회사나 동호회죠. 무슨 동호회 획지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꼭 5m, 10m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2층까지, 3층까지 이런 게 건축물 높이 최고, 최저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 단독 택지 가서 보면 이게 몇 평짜리다, 이 필지에다 단독 짓는다, 2층 짓는다, 전입은 두 가구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단독 필지를 갖다 이걸 갖다가 단독 필지를 일반 분양이냐, 일반 분양이냐 여기 안에서 집을 가지고 살고 있던 애들한테는 딱지나 딱지. 그게 이주자 택지. 일반 분양이냐 이주자 택지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을 수 있다는 거. 일반 분양은 뭐만 하냐 오로지 1층 2층은 주거용만 쓴다. 혹시 1층을 필로티까지 하면 필로티 만들면 3층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주자 택지에는 1층에다 근린상가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만 개발하는 거. 7번 보게 되면 7번에 뭐가 나오면 7번에 8번에는 뭐가 나와요? 교통처리계 이런 얘기가 지구단위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사거리다. 이게 사거리면 자 여기서 유턴이 되냐 안 되냐 여기서 자회전이 되냐 안 되냐 자 이 도로는 좀 좁은 도로니까 일방이다. 일방통이면 좌로 가냐 우로 가냐 이런 게 지구단위. 단독 택지다 그러면 야 필지를 갖다 이러고 나누는데 이걸 갖다 합병할 수 있냐 없냐 합병할 수 있다. 그러면 좌우 합병이 되냐 상합병 이런 건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만 됩니까? 상하만 된다겠는데 이 두 개를 갖다 구한다 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붙여줘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좌우는 안 된다니까요. 뭐는 돼도 상하는 돼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 중개하기 때문에 이건 중개 사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구단위 여기에 이미 개발이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건물이 완성돼가지고 이미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그 지구단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새로운 돈이 나올 것도 없는 거고 일반 단순 중개고 처음에 여기를 개발한다 해가지고 개발한다. 자 예를 들어 LH가 이걸 갖다 수용해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중개가 시작되냐 그러면 이 지구단위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계획에서 개발해야 되니까 지구단위 나오면서 LH가 택지를 분양한다. 여기서부터 우리 중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택지 분양하면 여기에서 옛날에 얘기했죠. 집 짓고 살고 있는 애들한테 무슨 딱지 준다? 이주자 택지. 근데 나는 여기서 장사하고 살았는데 장사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여태까지 농사 짓고 살았다. 농사 짓고 살았다. 이건 내가 생활했잖아. 생활. 얘들한테 뭐 주냐? 생활용지 택지. 이런 게 전부 다 딱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개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서 뛰어들어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저런 데 가서는 뛰어들게 되면 항상 뭔가 내용을 모르더라도 어수선한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돈이 돼요. 근데 정비가 딱 돼 있는데 뛰어들게 되면 돈 될 것도 없고 이미 그런 데는 우리가 들어가면 정리가 딱 되는데 그런 데는 이미 우리 같은 초보자 들어가가지고 게임도 안 돼 게임도. 근데 저런 데 들어가면 우리가 초보인지 뭔지 몰라요. 전문가 집에 들어갔다가 우리 집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저런 데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가 저런 데서는 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는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하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 뭐가 없냐 그러면 여기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건 어디에 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하면 나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건 끝맺음이 항상 뭐라 쓰냐? 뭐뭐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 교통처리 계획 이건 구체적인데 경관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다 아닌 것은 우리 16개 시험죠. 1, 2, 3, 4, 5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다 아닌 것은 1, 2, 3, 4, 5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왜 또 5번 찾습니까? 3번 찾아야지. 예, 3번.
얘들은 작고 얘만 길잖아요. 뭔가 남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 안 해도 눈치로 다 찾아요. 눈치로.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몰라도 답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7월 달부터는 진짜 중요하니까 수업 빼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게 되면 2번 양가로 2번 도시계획 등의 수용 능력 그런 건 안 봐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3번 법률 규정의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1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격은 이 내용은 설명 안 합니다. 이런 거 욕심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153페이지 2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격 이거는 5월달에 한 번 할 거예요. 그 전까지 중요하게 안 봐요.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인데 이건 아까 설명했고 5번이 두 문제짜리니까 5번 이지면 절대 안 됩니다. 5번이 두 문제짜리니까 5번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 지구단위 계획. 그럼 이거 만들어주는데 기간을 몇 년 줍니까? 몇 년 줍니까? 3년 줍니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고시가 안 되면 3년이 되는 공법상 실효를 언제라고요? 100% 다음날 실효된다. 또 물어볼까요? 실효고시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누가? 결정고시 한 자가. 누가 결정고시 했어요? 국장, 시도, 시장의수. 그러니까 국장, 시도, 시장의수가 실효고시 합니다. 안 해도 다음날 실효는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암기해야 됩니다. 3년이 두 문제짜리요.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154페이지 6번 지구단위 계획구간에서 건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간에서 건축하면 건축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정리는 안 돼 있고 그 지금 교재 151페이지 밑에부터 써놨는데 완화할 수 있다 10개를 쫙 써줬으면 좋았는데 10개가 없으니까 나중에 10개 없는데 노트 보면 10개 다 있어요. 강의 노트 몇 페이지 보면 20페이지 보게 되면 20페이지 밑에 박스 보게 되면 건축 기준 완화 있죠. 완화되는 게 뭐 있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완화되는 게 몇 개 있다? 10개. 근데 10개 여러분 설명해봤자 몰라요. 1번이 지역지간의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2번이 대지제한의 적용, 도로와 대지 관계, 높이 제한, 일자분 높이, 공개공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10개 암기하라 말 안 해요? 10개 암기하라 말 않고 완화되는 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반대로 그러면 완화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3개 답을 딱 써주고 차라리 암기하려면 3개를 암기하세요. 이게 더 빠르지. 10개보다 답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대지 분할 제한, 두 번째 대지 제한의 공지, 세 번째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게 답입니다. 왜 답이 되는가 나중에 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왜 걔가 답이 되겠는가? 10개 암기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를 푼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구단위 맞췄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는 앞전에 얼핏 설명했죠? 프린트 나갔죠? 프린트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입지 규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 얘기입니다. 입지 규제는 지구 단위보다 훨씬 더 파괴를 갖는 거예요. 지구 단위가 못하는 걸 입지 규제를 합니다. 지구 단위가 못하는 걸 입지 규제는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다.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구도시죠. 구도시. 구도시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는 주거지역이요, 상업지역이요, 공업지역이요? 상업지역. 그러면 구도시는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딱딱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표시가 돼 있지, 표시가. 구도시는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는 주, 상, 공, 농 표시가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 구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디 옆에다가 옆에다 왜 자꾸 옆에다가 신도시를 자꾸 만들까요? 구도시 개발한 것보다 신도시 개발하는 게 돈이 훨씬 싸요. 훨씬. 평당 1,000만 원, 평당 10만 원 이게 더 낫지. 여기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걸 다 서울시장이 신도시 개발한다. 넘밭산이다. 서울시장이 내 마음대로 개발해. 마음대로. 왜요? 뭘 하라는 게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내니까. 여기는 이만큼 뭔데요? 공업 위주인데 여기에다 상업을 넣는다? 못 넣어요. 이것은. 공업이니까 뭐가 들어가지? 공장이 들어가지.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구시가지가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자꾸 옆에다 신시가지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옛날 상점가가 좋아요. 지금 현대 만든 데 좋아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사람도 빠져나가니까 공동 현상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개발할까? 현재 있는 용도 지역이라는 이 제도가 너무 얘가 탄력성 너무 탄력이 없죠. 딱딱 정해져 있는 거요. 뭐만 돌아라 주거만 돌아라 상업만 돌아라 공업만 돌아라. 얘가 입지를 규제한다는 얘기요. 여기서 상업 들어오지 막는다는 얘기요. 건편 얼마 한다? 70 한다. 얼마 한다? 90 한다. 얼마 한다? 70 한다. 딱딱 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적률 얼마 한다? 500 얼마 한다? 1500 얼마 한다? 400 여기가 현재 지금 여기 구도시 핵심인데 주로 무슨 기능 하는데 여기가 공업 기능 하는데 이 도시에서 이제 공업 기능이 거의 없어졌어요. 공장도 많이 빠져가지고 저기 평택으로 다 갔어요. 그럼 공업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여기를 공업이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층짜리 별층짜리 빌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여기다가 이제 공업 기능이 없어지면 여기다가 전혀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틀을 갖다 한 방에 확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말한 게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가지고 여기가 공업이지만 용적률 최대 얼마인데 400인데 용적률 여기에다 1300을 쓰면은 그러면 70층짜리 빌딩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400은 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자 만든 제도가 입지 규제 최소 교육인데 이 제도는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실제로 5년만 쓴다 그랬죠. 현재 정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구도시 좀 활성화 시켜놓고 구도시 개발되게끔 해놓고 나가겠다. 그러면 공업적을 갖다 뭐로 바꿔가지고 상업적으로 바꿔가지고 공업에다가 상업 기능을 넣기에 상업을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지구 단위로는 그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구 단위는 안 되냐 그러면 지구 단위는 뭐가 되냐 그러면 용도 저기 도, 관, 농, 자 도시적은 다시 주, 상, 공, 농 관리적 어떻게 돼요? 개, 생, 보 주, 상, 공, 농 어떻게 돼요? 1, 2, 3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상하는 도관농자를 뭐라고요? 법률 주상공농 법률 개생보 법률 1, 2 여기서는 대령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상하 변경 못 시켜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좌우 변경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좌우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역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바뀌는데 상업이 공업으로 못 간다. 공업이 상업으로 이건 안 된다. 상하가 되니까 지구 단위는 거기까지는 파괴력이 없는데 입지 규제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보다 훨씬 더 파괴를 갖는 거. 무슨 생각이야? 이런 제도가 나왔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얼마인데? 400인데 얼마 되겠다? 1400 완전 엄청나게 매겨버린 거. 이런 제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프린트 보게 되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와요. 그 프린트 보게 되면 그러면 400일 때 간다는 게 400일 때 땅값이 400만 하면은 1300이면 얼마 간다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1300만 원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벌써 땅값이 몇 배 뛰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공부하니까 딴 생각 못 하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면 항상 부동산 중개 돈으로 연결해 돈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거를 돈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적 찾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해 가지고 카페 가게 되면 한 해가 무슨 기사를 올렸냐 그러면 신문에 있는 기사를 올렸는데 이런 걸 올렸어요. 쫙 해가지고 자 여기 창원시장 요즘 창원시장 누군 줄 아세요? 계란투척 모릅니까? 안상수 시장이 딱 나오면서 여기 기사 내용 쫙 보니까 창원시를 갖다가 창원시를 뭐로 바꾸겠다? 광역시로 바꾸겠다. 창원시를 광역시로 바꾸겠다. 이 기사를 갖다가 한 해가 있다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댓글 다는 사람 첫 번째 댓글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창원은 경상남도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이제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데 껍데기만 알맹이 쏙 빠져보니까 경상남도의 최고 중심 어디인데? 창원인데 얘가 광역시 가버리면 그러면 경상남도는 껍데기만 남겠네 이러고 땄으니까 저는 이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사실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내가 이 글을 본 사람들한테 자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거를 보면서 이러고 딱 해놨더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막 댓글 달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들고 한 명이 딸랑 달았어요. 막내가 달았는데 뭘 해야 될까? 교수님 합격해야죠. 이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었는데 창원이 광역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중계로 연결하자고. 중계로 연결해서 돈으로 연결해보라고. 그러면 창원이 광역시가 된다 그러면 경산남도 도청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경산남도 도청에 있어요? 창원에 있어요. 창원. 경남도청에 어디 있다고? 창원에 있다고.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남의 집에서 새방사네. 새방사네. 어째야 돼요? 경남도로 다시 나와줘야지. 경산남도에 도청이 갈 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 인구가 최고 많은 데가 김해입니다. 김해. 그 다음에 양산, 진주, 거제. 거제가 섬인데 섬으로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주는 부산하고 창원 중간에 샌드위치 이제. 거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아니, 김해가 샌드위치고, 진주가 좋을까, 양산이 좋을까, 그 판단해야 돼요. 근데 항상 큰 도시가 들어가면 주변에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진주는 5만 천만 전부 다 물이 엄청 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님께 제가 봤을 때는 진주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진주가 좋다 그러면 진주 어디에? 높은 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개발이 안 되니까. 진주 어디 갈까? 그럼 우리가 딱 봐도 진주가 맞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 찾아가요? 진주 가면 누가 있으니까 황순주라고 해가지고 황소장. 아까 미꾸라지 키운다네. 미꾸라지 얘기 안 했나요? 아, 제가 오전반 얘기했네. 거기 가면 얘가 미꾸라지 자기 농장도 있고, 카페에 들어가면 얘가 구기했는데 얘 대단합니다. 얘는 중요한 거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진주에 뭐가 들어있어요? LH 혁신도지 들어가니까 혁신도지 상가를 통으로 잡으려고 하나를 통 잡으려고 투자도 있지 다 해놓고 이거 계약 쓰려고 하니까 딴 사람이 통째로 그 상가를 사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다 했는데 얘가 준비 다 했는데 통째로 사가지고 황 소장 너도 분양받고 싶지? 이제 내가 팔게. 너 분양시키면 팔아. 사라 이러니까는 열받지면 어찌해야 돼요. 거기서 열받지만 하나 사야지. 그래서 상가 사고. 이 친구 중개한 거 보면 대단해요.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얘한테 가가지고 야 황 소장 네가 생각했을 때 자 진주를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어디가 들어간 게 맞겠냐. 쟤들은 찾아내죠. 어느 정도. 땅 중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찾아낸다고. 항상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적규제 이것은 구도시를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집에서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155페이지 5장 개발행 갑니다. 5장 개발행위. 이렇게 하게 되면 드디어 뭐가 끝났습니까? 계약이 끝나고 이제 개발로 갑니다. 개발. 자, 개발 그러면 첫 번째 봐야 할 게 개발행위인데 개발행위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이 뭡니까? 부동산 규제법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냐? 규제 대상이 뭐냐? 개발입니다. 개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규제할 거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개발로 보고 규제할까? 그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발 행위를 분류할 때는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그리고 개발 행위입니다. 행위 그 말은 종류입니다. 종류. 이 행위가 우리는 뭐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상이다. 그러면 이 행위에는 뭐가 있는가? 개발 행위에는 첫 글자 따가지고 건, 또, 물, 그리고 터입니다. 건물, 터. 오늘 수업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번 해봐요. 건물, 터. 다른 사람이 싹 째려보면 그 사람은 중개사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학원에서 중개사 공부한 사람 건물, 터 다른 거예요. 건물, 터. 건 그러면 두 가지. 건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터 그러면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터 그러면 토색의 채취입니다. 터 그러면 토지의 분할입니다. 물 그러면 물건 적지. 그래서 건물 터. 일단 이 부분 빨리 암기하는 거예요. 건물 터. 개발행위는 건물 터가 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색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이 행위가 우리나라는 규제 대상인 개발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어쩌라고요?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어쩐다? 하지 말라고 뭐예요? 금지. 하고 싶으면 금지를 풀어라. 금지를 푼 걸 뭐라 한다? 허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의 도시 있으면 하나.
여기 하나의 도시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양주입니다. 양주. 양주가 시의 군이요. 네, 자꾸 군 그럼 째려보니까 시로 성격시켜줬어요. 양주는 시입니다. 양주시. 양주시인데 양주에서 멀리 왔어요. 한 사람이.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양주 맞죠? 자, 이름이 뭡니까? 김. 미. 산. 자, 그러면 제가 신일시를 물어봤어요. 왜 공부하러 여기까지 나왔냐고. 왜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집에서 동거하는 것보다 실감되는 게 훨씬 낫답니다. 현실감 됐고. 나와서 공부하는데 이거 해서 합격해서 뭐 할 겁니까? 물어봤어요. 합격해서 뭐 할 겁니까? 증 따가지고 업 한답니다. 업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돈 벌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알고 봤더니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주택을 건축을 하겠답니다. 이거는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이 뭐예요? 건축물. 건축은 뭐예요? 개발이에요. 개발. 자, 임미선 씨가 자기 집을 질 때 이게 양주라는 도시에서 내 집을 어디에다 지어놔야 양주시 전체하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될까라고 판단을 할까 안 할까요? 내 주택을 어디다 지어놔야 양주시 전체하고 조화를 이룰까 균형을 이룰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짓겠어요? 안 하면서 짓겠어요? 빵치지 마세요. 무슨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의 도시 전체를 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까는 분명히 그 말을 했거든요. 자, 자기 집을 지을 때 무슨 생각하면 짓겠어요? 뭔가 생각을 하겠죠. 어디에다 내 집을 지어놔야 어째요? 물론 살기도 편할 뿐더러 집값이 많이 들까 이 생각하지. 집값은 이 생각하겠지만 내 집을 어디다 지어야 양주시 전체하고 균형을 가질까? 그렇게 한 사람들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혼자 뭐만 개인의 이익만 생겼는데 개인의 이익만 혼자 이익만. 근데 양주에서 그 양주시청 알죠? 거기가 집안이 좀 안 좋답니다. 제가 아침에 시장님 만났더니 시장님이 시청 철거하고 다시 한답니다. 양주에서 양주시청을 다시 건축한답니다. 이거는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개발이야. 똑같은 건축이라니까. 개인이 짓는 건축이요. 시에서 시청 짓는 이것도 똑같은 건축. 이것도 개발이죠. 양주시에서 시청 지을 때 어디다가 시청을 갖다 배치를 해야 양주시 전체의 균형을 이루고 시민들이 편할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시민 전체를 위한. 얘는 공익이요. 공익. 얘는 뭡니까? 사익이요. 똑같은 건축이지만 성격에 따지면 전혀 달라진 거.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거는 하나의 도시 전체를 위한 사업이고 하나의 도시 전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야. 하나의 도시 전체를 위한 사업이니까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이 아까 뭐가 있다고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얘는 뭐가 돼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얘는요 비도시계획 사업. 그래서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자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첫 번째 도시계획 사업이냐.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에서 껴줘요. 군계획 사업. 두 번째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걸 가야 돼요. 이게 한 문자니까. 도시계획 사업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두 번째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무슨 사업이요? 정비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인데 도시계획 시설사업 아까 했죠? 아까 해봤죠? 도로 설치? 개발행 허가받고 했어요? 실시계획인가 받고 했어요? 실시계획인가? 시설사업 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실시계획인가? 아직 안 배웠지만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인가 받습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잘 봐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뭐라고요?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이 안 나와요? 허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이게 한 문제짜리요. 중요한 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비도시계획 사업만 개발행위 할 때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가니까 이 내용은 절대 잊으면 안 돼. 국계법에서 나갈지 개발법 나갈지 도전법 나갈지 무슨 법 나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저거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발 행위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분류한다.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무슨 말 못 쓴다? 개발 행위 허가라는 표현을 못 쓴다. 그건 전부 다 뭐다? 인가더라. 인가. 비도시계획 사업만 개발 행위 허가다. 그거 알고 개발 행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에서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온 게 뭐냐? 처음에 나온 것은 허가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15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56페이지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허가받는다. 개발행위 허가받는다.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이해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인가라는 표현 쓰지 허가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면 절대 뭐 안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시험 문제 꼬박꼬박 나오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뭐가 있는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입니다.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설치.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건 뭐를 한다? 공작물을 한다. 공작물 설치 허가받고 해야 되는 얘기죠.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형질 변경이 뭡니까? 궁금하니까. 형질 변경이란 이런 걸 보고 형질 변경합니다. 절토, 흙 깎는 거죠. 성토, 흙 갖다 쌓는 거죠. 정지, 땅 고르게 하는 거. 포장, 도로 포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든가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메꾸는 것. 이런 행위를 우리나라는 뭐라고 한다? 형질 변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싶으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해라 이 얘기인데 가로 안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중요합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요? 허가 안 받는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안 받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 3월달 가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 정리 좀 다시 해줄게요. 자 3번 토석 채취입니다. 흙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여기 봐요. 이러고 산이 있고 이러고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이렇게 바위가 2개 있네. 여기도 바위가 2개 있네. 바위 2개 채취하는 거 뭡니까? 토석을 채취하는 거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토석 채취 허가. 여기 바위 2개 캐는 거 뭡니까? 이거 토석 채취입니다. 허가 받아 안 받냐? 받는데 자, 이 토석을 왜 채취하냐 그러면 산이 이러고 있는데 이 산을 이만큼 깎아가지고 여기에다 뭐 하겠다? 택지 조성, 택지를 조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위를 캐야 되겠다. 택지 조성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지 토석 채취 허가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캐내는 게 뭐니까? 토석 채취니까 뭘 받아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하려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허가 받는다?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그럼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까?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안 물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이쪽 밭도 무조건 뭔데? 개발행위 허가인데. 허가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모 학원에서 안 받는다 해가지고 골치 아픈 거예요. 선생님 둘이서 강의하다 보니까는 누구는 받는다. 우리 학원이 아니야. 우리 학원 말고 제가 다른 데서 작년에 뭐 있습니다. 에듀 할 때 웬만하면 에듀니까 에듀 수파, 에듀 나인, 에듀 라인, 에듀 프로, 에듀 윌 또 뭐 있어요? 네, 새로운 에듀. 에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여튼 에듀 뭐 있어요? 에듀 뭐에서
선생님 2명 선생이 있는데 저는 허가 받는다 그러니까는 오전반에서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 무슨 일인가? 학생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궁금해하냐고 받는다니까 봐요. 개발행위 허가에는 자 개발행위 허가 이게 허가 받는 개발행위요. 1번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허가 받는다고. 2번은 뭐라고요? 형질 변경. 3번은 뭐라고요? 토석 채취. 4번은 뭐라고요? 토지 분할. 5번은 물건 적지. 이거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뭐라고?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라고.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이게 지금 토석 채취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 채취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목적으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제외다. 그러니까 이 제외를 갖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기는 뭐 안 봐도 일이 들어가. 이게 위에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죠. 형질 변경이고 토석 채취니까 여기는 토석 채취인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 채취는 일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일이 가는 거예요. 일이. 근데 시험에서는 형질 변경을 하는 목적 토석 채취가 형질 변경이냐 토석 채취냐 이러고 안 물어본다니까. 뭐라고 물어보지? 개발행 허가 받냐 안 받냐? 아 받는다니까요. 2번도 개발행 허가고 3번도 개발행 허가니까. 근데 이걸 개발행 허가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5전반 학생들은 안 받는다 했는데 야가는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맞냐 해가지고 저는 왜 설명하니까 막 옥신각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제 안 받나 했나요? 진도 아직 안 나갔어요? 설마 그러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허가 안 받는다고 설명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저쪽 동네 가게 되면 저 밑에 동네 가게 되면 서울에서도 강남쪽 동네 가게 되면 모 선생 딱 한 사람이 안 받는다고 우겨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해를 못해도 정도면 그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니까 허가 안 받는다고 안 받기는. 그러니까 지금 2번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제외 그 제외는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허가 자체를 안 받는다고. 형질 변경 하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아예 안 받는 거라고. 3번의 제외는 뭡니까? 허가를 받는다고. 자 4번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인데 가로 안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다. 이 제외의 본래 뜻은 뭔 줄 아세요? 제외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제외는 허가를 안 받는다. 두 번째 제외는 허가를 받는다. 세 번째 제외는 뭐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이러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건 나는 뭐라고요? 토지 분할. 건물이 있는 건 뭐라고요? 대지 분할. 건축물이 없는 건 나눈다. 무슨 분할? 토지 분할. 건물이 있는 건 나눈다. 뭐라고요? 대지 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제할 테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을 하려면 국토계획법 뭐 바꿔라? 허가를 바꿔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이것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할 테니까 국토계획법은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이런 말을 하지 마라. 허가 받냐 안 받냐 거기가 아니고 국계법 적용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외 의미가 다 틀리다고 지금. 그래서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는데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국계법 허가 받는 거예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건축법으로. 건축법은 허가를 받냐 안 받냐 그런 말 안 해요. 건축법은 분할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가번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제 관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냐고 행하는 토지 분할. 가번 중요합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 말은 필요가 없어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합격 위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것도 왕절 쳐놔요. 그리고 1번 뒤에다 그 가 뒤에다 뭐라고 쓰냐 그러면 좀 써놔요. 뭐라고 써는가? 기획부동산 잡자 써봐요. 기획부동산이 활개치는 걸 개가 잡습니다. 최고 제가 황당했던 게 기획부동산 중에 최고 황당했던 게 강원도 연천 가면은 경기도 연천이죠. 연천이 군이에요, 시요? 구입니까? 연천 가게 되면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는가 그러면 한 사람한테 300만 원씩 내가지고 산을 사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밭입니다. 밭 여기는 밭.
여기는 이제 계곡이고, 근데 연결해가지고 이쯤에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 밭이 평당 얼마입니까? 80만 원. 돌이 접혀 있어가지고 80만 원. 이 산이 얼마입니까? 평당 10만 원. 그러면 이 산을 갖다가 사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형질 변경하면 얼마 돼요? 80만 원. 근데 이 밭의 일부가 밭은 이러고 있는데 이 산하고 밭하고 일부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이만큼 있게 돼 있는데 일부는 밭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말했느냐? 야, 우리가 이 산을 사가지고 300만 원 돼가지고 15명이 모인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그럼 4,500만 원이니까 많이도 모였어요. 해가지고 야, 이거 사가지고 우리가 개발하자. 얼마에 사는데 평당 10만 원. 몇 평인데? 600평인데 600평. 그때 600평 같아요. 근데 600평 뭐 사서 무슨 개발 어떻게 하려고? 야, 이거 개발만 하면 3만을 갖다가 3만 까 넣으면은 어쩐다고요? 80만 원 된다. 600평이면 10만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6천만 원인가? 600평이니까. 근데 80만 원 되면 얼마 된 거요? 68에 48. 얼마 돼요? 4억 8천. 이거 성공하면 이 계약주 가면 이게 유원지지, 유원지 그 위에 가면 2만 평에서 2만 평. 그 다음에 2만 평 들어간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거기 있는 분이 허락해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어떤 땅입니까?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교수님 이거 전체 개발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연천이나 뭡니까? 저 강화 그런 데 가게 되면 우리는 행정보다 근데는 군이 우선이 군동이. 그러니까 군동이니까 연천 이 군동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군대 있죠, 군대. 이 군동이 바로 군동이. 군동이가 왜 들어오는데 군동이가 여기에 탄약고가 2개 있습니다. 탄약고가. 이게 그러니까 이 산이 가리고 있고 이 개발이 안 된 이유 거기 있는 거야. 이 개발이 안 돼, 개발이.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시켜야 되겠는데 통째로 까버리면 이거 안 되니까 탄약도 없으니까 탄약과 이전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개발하는데 이전해 주겠으면 안 해주지. 그래서 앞에만 이렇게 300평만 만들고 나머지는 내비둔다. 이 계획이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 들어왔냐 그러면 저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15명 중에서 군 관계자도 들어오고 여기에 개발할 때 대출한다고 은행 관계자도 들어오고 군청 관계자도 들어오고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15명이 그런 사람도 있대요. 지금 같이 개발한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차 세워놓고 가보고 오 괜찮네.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이게 천인데 여기 약간 낭떠러지. 그러니까 카페 만들어 좋겠다 여기는 해가지고 내가 가보고 다른 사람 가보고 주인이 보니까 땅 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40만 원 올려본 거예요. 40만 원. 10만 원 내놨다가 40만 원 안 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계획 취소하지 말라고. 내가 이 사람 하는 걸 보기 싫으니까 안 한다 해가지고 계획 취소해본 거예요. 취소해서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더라도 땅 가서 보더라도 한 번 봤으면 그 다음부터 멀리서 봐요. 멀리서. 그 땅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눈치채가지고 돌린다. 거기 갔더니 연천군 갔더니 거기 가게 되면 누구 있습니까? 나중에 이분 만날 겁니다. 홍이라고. 그래서 홍이 2개니까 홍투입니다. 홍투라고 이분이 이기분인데 이분이 갔더니 교수님 있잖아요. 기획부동산이 설치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면 홍천에 자기가 딱 있는데 그 연천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고 와서 이 땅을 좀 찾으러 가고 싶은데 어디쯤 있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왜 왔어요? 했더니 자기가 땅 샀대요. 어디서 땅 샀냐고. 서울에서 여기 있는 땅을 샀는데 이분이 중개업 하는데 너무 웃기는 게 근데 사장님은 그 땅 거기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했더니 아니 내가 내 땅이니까 하지 왜 못 가요? 이 사람이 사는 땅 이런 사이인데 이만큼 해서 여기는 철책이 있어도 여기는 군부대. 근데 군부대 안에 있는 땅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강남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아니 이거 민간인 출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건 여기를 갖다가 그 사람 내가 이 땅 샀는데 그 땅 위치는 여기라니까 여기 이만큼 머리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무슨 수로 막아낼 거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만드는 게 1번이 나왔어요. 1번. 기획부동산이 하도 설치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기획부동산이 설치될 때 땅값 싼 데 가요? 비싼 데 가요? 싼 데 가죠. 싼 데 가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기획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획은 자 이런 산이 있다. 산 삽시다. 산 현재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개발이 안 되니까 싸요, 비싸요? 싸요. 평당 얼마에 사요? 10,000원에 사요. 여기에다 자기 이제 능력 발휘해가지고, 실력 발휘해가지고, 물론 돈도 써야죠. 얼마 썼다? 90,000원 썼다. 그럼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이 개발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얼마 됩니까? 500,000원 이쯤 될 거예요. 오리지널 제대로 된 기획부동산은 자기 원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000원 들어갔습니다. 자, 얼마 이익이 남습니까? 400,000원. 이거를 갖다 50에 파는 사람은 없어요. 오리지널 기획부동산은. 그 기획부동산 뒤에는 일반 투자자, 믿는 투자자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자 400,000원 이익이 나면 반 나누면 20 되겠죠? 이런 사람들 얼마에 팝니까? 자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 30만에 팔면 뒷사람이 와가지고 또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20억. 반반은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파는 거고, 지금 사기치는 기획부동산은 자 이런 산이 있는데, 산이 있습니다.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얼마 삽니까? 10,000원에 삽니다. 여기는 이제 능력 발휘가 아니고 사기가 총동된 거예요. 뭐 돈 들어갈까? 한 톤 한 10,000원 들어갔다 합시다. 얘도 뭐 조금도 다 그려야 되니까 개발계 다 그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개발도 안 되는 거 된다 해가지고 강원도 막 100만에 판 거 되게 많았거든요. 10,000원 사가지고. 그러면 여기 개발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머리는, 이 사람들 머리 더 좋아. 이 사람들 머리는 얼마 이런 쪽으로 얼마나 발달됐는가. 자, 여기를 갖다가 이 산을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팔았는데 어떻게 팔까? 산 개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산이 개발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강원도 가게 되면 눈은 많이 오고, 네, 스키장 좋아요. 스키장 여기다 스키장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온천이 나온대. 온천이 나오기 뭐가 나와? 여기 온천이 나온대요. 온천 나온대. 이 강원도에서 여기를 갖다 관광지 만든대. 관광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토지들 갖다가 전부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어디 산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산에 가려면, 그러니까 하잖아요. 산에 가려면 겨울에 가야 된다고. 나무 잎사귀 없을 때. 이거 산 중계, 저 산 몇 번 가봤는데 중간 들어가보면 몰라요, 이거. 안에 딱 들어가서 안에 가서 보려고 그러면은 동서나무도 모르고 잎사귀가 무슨 알 수 없는 거고, 어디 샀는지도 모르고, 설령 여기 샀다. 여기가 보니까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보여주기는 여기 보여주고 엉뚱한 이런 산 이런 데 팔아본 거예요. 근데 땅 산 사람 모른다 이걸 갖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면 그 시에서는 웃기는 게 누가 그걸 개발하냐고. 이게 너무나 많이 활개치니까 이걸 어쩐다고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1번을 딱 만들어내니까 1번이 뭐라고요? 다른 법에서 허가인가 받지 않는 토지 분할은 이 법에서 허가받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획부는 머리 좋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 이거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분할 안 하고 팔아요. 분할 안 하고. 그래서 다 샀습니다. 얼마? 5만 평 중에 얼마 샀습니까? 150. 지분 등기합니다. 5만 분에 150. 그러면 나 여기 안에 분명히 150원 샀는데 내 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지분 등기로 사는 것은 100% 사기치는 기획이에요. 지분 등기는 100% 사기니까 그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팔리지도 않는 거,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분할해서 파는 것은 그 현황을 정확히 보고 개발 허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1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한 가지 알려줄게요. 1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오리지널 기획부동산은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이러고 도로가 있다 그러면 빨리 합격하고 밖에 나가서 만나야 돼. 밖에 나가서 합격하고, 우리도 돈 모아가지고 이 정도 되는 산을 하나 사요. 이 분할해서 팔아먹게. 그러면 세종시 예를 들어주면, 세종시에서는 지금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1년에 딱 한 번만. 그럼 샀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쪼개야 되겠어요? 쪼개는데 어떻게 쪼갤까? 쪼개는 방법. 쪼개서 팔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허가 나니까 처음에 딱 해가지고 이쯤 해가지고 도를 내야 되니까, 일단은 도를 중심을 내고, 이렇게 도로 중심 내고, 자, 이 분할 허가는 나와야 안 나와요? 1년에 한 번이라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것은 분할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1년 기다렸다가 이만큼 잘라서 팔아먹고, 150평 잘라 팔아먹고, 또 1년 기다렸다가 150평 잘라 팔아먹고, 이거 언제 다 팔아? 50개 쪼개야 되는데 50년 걸리겠네? 모르면. 그래서 1번을 잘 보라고. 1번 지문을 잘 읽어봐요. 어떻게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쪼개겠나.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죠.
어디 한지도 몰라요? 가번이나 1번이나 그 말이 먼저 나오면 1번이지. 저는 지금 안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번이네, 가번.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런 따지지 말고 관계법령에 잘 봐요. 뭐 받지 않는? 관계법령 뭐 받지 않는? 인허가 받지 않는 그 문구를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 그 해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첫 번째 자, 이 분할 허가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이것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합니까? 분할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분할 허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개발법은 안 나와요. 개발법은. 근데 개발법은 뭐라 했어요? 다른 법에서 이인 허가를 받지 않는. 다른 법에서 이인 허가 받으면 어쩐다고요? 분할이 된다고. 그래서 건물을 나는 여기에다 건물을 이러고 건축할 겁니다. 건물을. 여기다 건축하고 땅 면적은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이렇게만. 그러면 얘가 건축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것은. 그러면 이만큼이 건축가 나온다. 이만 건축가. 그러면 나는 이거 허가 받은 순간 몇 개 잘랐어요? 3개 자른 게 3개. 얘 허가 나와야 했나?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쪼갠다 그러면 이거 금방 쪼개요. 어쩐다고요? 이거 만약 2개 쪼개 싶다 그러면 쫙 해가지고 자 여기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 나는 이만큼 해가지고 건축하면 해버리면 건축 허가를 받아버리면 여기서는 다른 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 분할이니까 이걸 갖다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버리면 이런 토지 분할은 얼마든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종시에 지금 하는 사람 몇 사람 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몇 평 쪼개요? 180평, 180평 쪼개가지고 이렇게 180 쪼개면 도로가 기본으로 30평이 빠집니다. 30평 빠지면 얼마 나와요? 150평 해가지고 전원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 얼마에 팔으면 지금 180만 원 팔아요. 근데 180만 원 파는데 저는 좀 더 머리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40만 원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거리는 좀 더 먼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빨리 따라와야 돼. 나중에 뭉쳐서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일반 중개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그 가번 내용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번 건축법에 따른 분할자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 다번 관계법령위에 뭐 받지 않는 인허가 받지 않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은 허가받으라. 그 다음에 5번 물건적지입니다. 물건적지 허가받습니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그런 지역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니까 울타리 밖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다 이런 얘기 보세요. 도로가 있고 여기에 땅이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 건축했습니다. 건축물 건축했으면 이미 얘는 뭡니까? 대지죠. 대지. 개발이 됐어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울타리 치든가 말든가 울타리 안쪽이요. 여기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은 국가가 쌓든가 말든가 관심도 안 줘. 이미 개발이 끝난 땅이니까. 울타리 아닌 토지니까 울타리 밖에다. 울타리 밖에 뭐겠습니까? 논밭산이지. 논밭산. 땅 위에 뭐가 있을 것이고 식물이 있을 것이고 땅 속에 뭐가 있고 지렁이 뭐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으면 무슨 현상이 나올까요? 위에 있는 식물이 살을 주고요? 죽겠죠. 장기간 쌓게 되면 미생물도 죽겠죠. 땅의 성질이 뭐처럼 바뀌는 거예요? 대지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대지화된다. 땅의 성질을 바꾼다 하면 이 땅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거 어떤다? 규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건적지도 개발로 보고 규제하는데 얼마 정도 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 얘기입니다. 얼마 썼을 때? 한 달 이상 쌌을 때. 물건적지는 한 달 이상. 거기까지가 허가 대상인 개발이에요. 이거를 끝나고 집에 가면 몇 번 써가지고 이걸 빨리 암기해야 돼요. 허가받는 개발에 뭐가 있는가? 건축물 건축, 함정 없고, 공작물 설치, 함정 없고, 토지 형질 변경. 뭐가 형질 변경이냐? 이제 뒤 읽어야 돼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대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든가 공유했으면 매립하는 거. 그게 허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안이 중요합니다. 경작을 형질 변경은 제외다. 중요하고. 토, 석, 채취. 딱히 함정 없어요. 토지 분할. 대지가 아니고 토지 분할. 하나, 둘, 셋. 하나. 관계법령 이인 허가받지 않는. 둘. 건축법 면적 미만되는. 셋. 관계법령에 이인 허가받지 않는 5m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적지 얼마 이상? 한 달 이상. 무슨 지역에서 그런 거는 함정 안 써요.
그게 허가 대상이니까 그 부분을 자꾸 반복 잡아놔야 되고 그거 알아야 나중에 개발법, 도정법 설명해줘요. 그거 알아야 돼요. 사례 문제 필요가 없고 2번 경미한 상계는 5월달입니다. 경미는 5월. 158페이지 3번 다른 법률 적용 완결치고 10월 25일입니다. 그거 모르면 나중에 실무할 때 사고칩니다. 실무할 때. 그거 알아야 되고 10월 25일. 그 다음에 2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1번 중요합니다. 재먹고 재난수습 응급조치하는데 허가 받고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허가 없이 그냥 합니다. 단 한 달 내 신고를 합니다. 2번은 지문이 너무 기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지문이 긴 것은 안 나와요. 2번은 지문이 기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3번 대리행위에 정하는 경미한 행위 있죠. 이제 얘부터 시작해야죠. 자, 대리행위에 정하는 경미한 행위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건축물의 건축금 허가를 받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그럼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건축물 건축금 허가를 받는데 건축법에서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은 그냥 하니까 이 법도 그냥 하라. 2번 공작물 설치가 받습니다. 가 X 나는 알아서 X 해버렸죠. 다번 다가 답으로 잘 나와요. 녹지관리 농림지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중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를 받는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안 받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 허가를 받는다 얘기고 그러면 녹지관리 농림지역이니까 살 바꿔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앞에 책을 보지도 말라고.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를 위한 받는다. 3번 토지 형질 변경 가 X 나는 알아서 X 됐고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옛날에 택지 개발이 끝난 땅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 대지 조성 사업 해가지고 조성이 끝난 대지에다 건축물 공대물 설치하려고 형질 변경한다. 그 말은 집 지으려고 기초 파기 그 정도는 그냥 한다 이 얘기고. 라번 국가지하자 공익상 필요해서 앞으로 허가니 신고니 이런 단어는 누구만 쓰는 거요? 우리 같은 사적 조치가 쓰는 것이지 행정청끼리는 절대 허가 신고 단어 안 씁니다. 그냥. 그 다음에 토석 채취 가 X 토지 분할 허가 받는데 사도법에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으니까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토지를 공공용지 공용지를 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보세요. 토지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나누는 게 뭡니까? 분할이다. 나누는 게 토지 분할인데 토지 분할이 개발입니까? 한번 생각해봐. 토지 분할이 개발인가요? 개발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고 개발이 아니면 규제를 하는. 예를 들어서 자, 땅 면적이 똑같은 지역에 10,000평 있는 거하고 1,000평 있는 거하고 100평 있는 거하고 10,000평이 만일에 평당 10만 원 한다 그러면 1,000평은 10만 원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왜요? 쓸모가 있으니까. 얘가 만일에 11만 원 한다 그러면 100평짜리는 쌀까요 비쌀까요? 더 비싸죠. 얘는 한 13만 원 한다. 그러면 10평짜리는 어쩔까요? 10평짜리는 줘도 안 갖는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왜 규제합니까? 규제 주목적은 국토를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불어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규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토지가 한번 분할되면 이게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해줘야 하라고. 자, 또 나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단계를 넘어가서 분할하면 대로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허가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허가를 못하고 막는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야 토지 분할을 갖다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로 봐야 된다? 개발로 봐야만 규제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공리 정진. 그래서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데 갑이 이러고 땅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분할하겠다. 허가받으라. 허가받으라. 자, 갑은 자기 땅을 왜 분할하냐면 자기 땅 일부를 분할해가지고 여기들에다가 공원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를 주게. 이거 규제를 해야 돼요? 권장을 해야 돼요? 분할의 목적이 뭔데? 이리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쩐다고요? 권장해야 된다. 그게 2번입니다. 자기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으로 쓰겠다는데 그걸 권장을 해야지. 규제하면 말이 안 된 거예요. 빨리빨리 해라. 권장해야 되고. 다음은 행정재산 등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은 국가, 지자체 땅. 국가, 지자체, 국공유지는 국유지, 공유지 종류가 행정재산이냐 일반 재산이냐. 행정재산은 뭐예요? 행정 목적에 쓰이는 거. 도로, 공원, 학교 그런 거 전부 다 행정재산이요. 행정재산인데 이게 용도가 폐지되면 뭐가 돼요? 일반 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 용도 폐지된다. 이런 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은 누구 재산이니까? 국가재산이니까.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한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어쩐다고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라번 보면은 라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나왔죠. 자,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분할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국가가 딱 도로 결정했어요. 언제 설치한대요? 모르지. 나중에 하겠지. 근데 나는 이 부분만 미리 분할해가지고 쓰겠습니다. 뭘 하게요? 어차피 내비둬도 분할된다니까. 나중에 도로니까. 그런 거는 허가받지 말아야 얘기입니다. 마블은 생략했고. 그 다음에 물건적치는 생략. 그 둘 다 XX. 그런 내용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의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러고 문제 나오면 지금 봐봐요. 허가 대상인 것 아닌 것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자 여기는 지금 어쩐다?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이쪽은 개발행 허가를 안 받는다.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공작물의 설치 그러면 허가를 받는데 뭐가 있었어요?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육상 어류향식장은 받는 거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는 거예요. 형질 변경 절토 성토 포장된 방법으로 토지 형상 변경과 공유선 매립한다 받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해서 굴착한다. 안 받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공익상 필요를 직접 한다. 안 받는 거예요. 토, 석, 채취 허가받고 안 받는 건 없었어요. 못 받으니까. 토지 분할 허가받는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관계법령 이인허가 받지 않는 토지 분할. 건축법 분할 제한 미만 되는 관계법령에 이인허가 받지 않는 5m. 이거는 허가를 받는 거. 그럼 반대로 안 받는 거 5개. 첫 번째, 사도법, 사도계에서 허가를 받은. 두 번째, 토지 일부를 공공용 쓴다. 세 번째, 행정재산, 일반재산. 네 번째, 이미 도시계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됐다. 이런 걸 허가를 안 받는 것. 물건적치 허가 받는다. 얼마 이상? 한 달 이상. 안 받는 건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허가사항인 것은 허가사항이 아닌 것은 허가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허가사항인 거 4개 써놓고 아닌 거 하나를 쓰는 거예요. 허가사항인 것은 아닌 거 4개 써놓고 하나를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아까 얘기했죠.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농림업용 녹지 관리 농림직에서 농림업용 비수는 어떠가 이걸 갖다가 자연환경 보전제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받는다. 그런 엉터리 문제는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손 안 대고 그대로 써놓고 그 중에 하나는 허가 안 받는 거니까 이거를 골라내라 이런 얘기지. 말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틀렸다 이런 문제는 안 만들어요. 그러면 첫 문제가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이 문제 나오면 답은 여기 있겠죠. 처음에 가장 잘 나온 게 뭐냐. 거의 매년 나중에 가장 잘 나온 답은 얘입니다. 얘. 개발행 허가상이 아닌 것은 가장 답으로 잘 나온 것은 얘가 잘 나와요. 도시계획 사업인 개발은 허가상이 아니다. 지문 하나도 잘 나오고 나중에 기출률 봐보세요. 거의 매년. 그러니까 이건 먼저 알고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뭐가 아니다. 개발행 허가가 아니다. 이거 먼저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부분 한 문제짜리요. 허가상인 것 아닌 것.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개발행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부터는 허가 절차부터 시작하고 도시개발법까지 넘어갑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